보도가 확인이 안 돼서 그러는데 북중 국경 쪽에 중국군이 15만 명 이동이 있었다는 얘기, 그 보도는 사실인가요? 확인이 됩니까? 통상적으로 이제 그런 보도들이 이제 가끔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이제 그때마다 이제. 간단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네. 예. 제가 전체 파악 중에 있습니다. 파악 중에 있다? 네. 아직 모르고 계시구나. 일본 쪽에서 나온 얘기는 이 선제 공격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일본 정부하고 미국이 상의해야 한다. 이런 보도는 나왔었죠. 하여튼 모든 군사적인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미일 동맹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저희 한미 동맹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사전에 분명히 이제 저희가. 알겠습니다. 국민들이 지금 불안해하는 것은 혹시 한반도에 네. 다시 어떤 형태의 전쟁이 일어나는 것 아니냐. 이런 불안이 확실히 있는 건 사실이죠. 근데 한국 전쟁 이후, 53년 7월 이후, 휴전 이후, 한반도의 위기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횟수가 도대체 얼마쯤 되는 거로 생각하십니까? 그건 이제 경중을 이제 어떻게 따지나 달려 있습니다. 대충 위기라고 네. 표현할 수 있는 정도에. 저희가 이제 68년, 69년 한 1년 사이에 한 4개의 주요한 도발이 있었을 때 굉장히 위험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76년에 도끼만의 사건이 아주 위험했었고요. 그때 이제 미치기 상당한 군사력을 동원했었고, 그다음에 제1차 핵위기 때 94년, 특히 94년 6월에 아주 유엔에서 제재를 취하고 주한 대사와 주한 미국 미중 사령관이 여러 가지 이제 군사력 증강 조치에 관련된 또 건의도 하고. 네, 알겠습니다. 대충 그 이후에 네. 상당히 중요한 그런 위기가 계속 연속됐죠. 꽤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는 전쟁은 없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독 트럼프 정부 들어서 가지고 선제 공격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면서 갑작스럽게 지금 전쟁이 끌어오르고 있거든요. 지금 미군 군속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민간인 포함해서 몇만 명 정도 있습니까? 현재 주한미군은 이제 28,500명을 전후해서 항상 이제 주둔하고 있고요. 또 미국 국민들은 이제 10여만 있습니다. 서울에, 이제 한국에. 한 15만 정도로 볼 수 있습니까? 대체로 그렇게 보죠. 보도로는 30만 정도로 놓는다고 그러는데, 일단 그분들이 소개되지 않은 한 미국이 선제 공격할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되겠죠. 어떻게 봅니까? 그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이 선제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까? 그런 측면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보다는 사실 선제 공격이라는 말 자체, 또 군사적인 조치라는 그 자체에 대해서 하여튼 그것이 무엇이 되든지 간에 한미 간에는 반드시 사전에 협의를 하고 특히 저의 의견을 철저히 존중한다 하는 그런 것이 이제. 자, 그럼 본론에 들어왔습니다. 만일 미국이 선제 공격한다고 했을 때 지금 당장 장관은 어떤 행동을 하겠습니까? 미국 측에 대해서. 가상적인 지금 그 상황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건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당연히 공격하지 말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 우선 저희랑 사전에 협의를 하고 저희 의견을 이제 듣게 돼 있기 때문에. 코리아 패싱이란 말이 있으니까. 네. 적어도 소개를 하지 않고 지금 15만 명 주장을 하신 30만 명을 치더라도 소개를 하지 않고 이 선제 공격한다는 있을 수 없다고 보였기 때문에 일단 소개령이 떨어졌다. 그럼 이제 폭격을 한다는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어떤 형식이든 그때 우리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대답은 뭘까? 서로 가장 우파적인 정부가 들어서 있다 하더라도 반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사적으로 반대해야 한다. 왜? 그 당자가 죽을 수 있다라는 거 전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들이 살아있다는 보장을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당연히 반대하죠. 누구든지. 반대도 적당한 반대는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절대로 못하게 막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미국이 선제 공격한다는 있을 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한간에 떠돌고 있는 얘기들은 이건 사실과는 다르다. 이게 전제되어야 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북한이 지금 상대가 있는 법인데 북한이 제6차 핵실험을 했다. 또는 ICBM을 쏘았다. 이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이랬을 경우에 상황은 좀 달라집니다. 아까 사례가 미국이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점점 에스컬레이트 되면은 트럼프 성격으로 봐서 뭔가 액션을 취해야 한다고 봅니다. 중국은 응하지 않는다면은 독자적으로 미국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은 최종적으로는 북격을 할 것인가? 할 수 있다고도 봅니다. 다른 정부가 아니고 트럼프 정부이기 때문에 시리아에서 여러 가지 상황도 있었고 따라서 이걸 그냥 이건 미국이 안 한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안 한다를 전제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네, 1분 더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데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한다고. 그래서 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게 중요합니다. 지금 장관이나 또는 지금 대통령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결사적으로 막아야지, 이걸 그냥 하자는 대로 따라간다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본 의원이 지금 장관께 이 얘기를 물어보는 이유는 가상의 질문에 답변할 필요 없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가상일지라도 우리는 그 부분에서 확실하게 얘기를 해야 합니다. 왜? 내 생명과 재산이 걸려있는 부분이에요. 다른 누구도 아니야. 바로 나예요, 나. 나가 죽는 일찍에 빠진다면 그게 당연히 안 된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우리 처해 있는 입장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흔히들 그에 대한 입장이 정리가 안 돼 있어요. 말 안 해요. 외교적 입장에서 하는 얘기일지 모르지만 그건 외교를 떠난 사안이에요. 우리 생존의 문제예요. 기본적인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구체적으로 해야 돼요. 안 된다, 그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얘기다. 한반도 내 전쟁은 안 된다. 어떤 경우에 따라 전쟁은 안 된다. 선제 공격 있을 수 없는 얘기다. 당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흐리멍텅하게 이렇게 나온다가는 있을 수 없는 얘기. 본인을 생각할 때 평양에서 김정은이 아무리 이상한 사람이 할지라도 선제 공격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죽어요. 끝나는 거기 때문에 선제 공격을 한다면 오히려 들고 갈 가능성이 많다고 봐야죠. 그렇다면 우리는 못하게 막아야 합니다.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를 막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공직자라면 단호하게 말할 수 있는 입장을 딱 있어야 되잖아요. 가상에서 얘기 나가니까 가상에서 얘기할 필요 없다 하지만은 이 경우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 생각하고, 그 상황에 대해서는 장관이 확실하게 입장을 얘기하고 그건 있을 수 없다. 단호하게 말하는 것이 적어도 외교정책을 정하는 입장에서 필요한 얘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지금 서 의원님 말씀 관련해서 제가 이제 한 가지 좀 더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우리가 이 시점에서 걱정해야 될 것은, 특히 4월에 걱정해야 될 것은, 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너무 가속화되고 고도화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그 도발을 어떻게 억제할 것이냐, 또 그런 것으로 인해서 야기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우발적인 상황에 대해서 한미동맹이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초점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제 선제 공격할 것이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너무 이제 우리가 초점을 맞추게 되면은 이 본말이 전도될 수가 있다는 걸 좀 강조드리고요. 제 입장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여튼 이러한 북한에 대한 긴밀한 이제 동맹 차원의 이제 이런 억지 조치를 취하면서, 하여튼 저희가 한반도의 평화가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한미 간에는 다양한 형태로 우리가 협의를 하고 있다. 군사당국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어떤 경우에도 우리 한반도에서 두 번 다시 전쟁의 참화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장관께서도 그 점은 동의하십니까? 예, 전쟁 방지는 외교당국 또 안보당국의 가장 중요한 우리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선제 타격이라든가 또는 예방 타격이라든가 여러 그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정부는 이런 그 것들에 대해서 가상적인 것이 아니라 나는 원칙적인 걸 묻고자 합니다. 어떤 원칙을 갖고 있습니까? 예, 저희가 북한이 이런 그 아주 가속화되는 핵과 미사일에 대해서 확실하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억제 조치를 취하면서, 또한 한반도의 그 평화와 안보가 계속 유지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다는 것이 저희 외교안보 당국의 분명한 입장입니다. 예, 그것도 직접적인 답변은 아니신데, 이 선제 타격이나 예방 타격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원칙적으로 결코 있을 수 없다라는 입장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 한미 간의 동맹 차원에서 북한과 관련된 모든 중요한 조치와 결정은 사전에 조율을 통해서 또 한국 정부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이루어지고 있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참 장관 말씀 실망스럽습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여러 의견들로 통일부와 많은 논란도 있었습니다만은 최근에 통일부에서 또 통일부 장관께서 직접 밝힌 우리의 안보의 핵심은 국민 안전이다. 미국의 입장과는 다르다.
한반도 비핵화의 목표가 우리 국민 안전을 해쳐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에 정말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외교부도 그런 입장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떠세요? 예, 제가 지금 우리 통일부 장관께서 말씀하신 정확한 내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우리 외교안보당국이 한반도에서의 평화를 유지하고 궁극적인 통일로 나가겠다는 그런 생각은 다 똑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평화를 지키면서 그러나 북한으로부터 야기되는 그러한 도발에 대해서는 그걸 예방하고 또 만약에 이것이 도발이 감행될 경우에는 강하게 대응한다. 또 이 점에 대해서 또 저희가 일치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그 북한의 여러 형태의 도발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우리가 당연히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제재의 목표는 제재 그 자체가 아니고 파국이 아니고 그로 인해서 새로운 대화의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점에 있어서 저는 우리 장관께서 그동안 보여온 입장들에 대해서 정말 신랑을 표합니다. 보다 더 분명한 우리 국익을 위한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한 그런 답변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4차, 5차 핵실험과 달리 4차, 5차 핵실험은 우리 정부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뭐 주변에서 그 알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6차 핵실험은 또 6차 핵실험 가능성, 그 ICBM 시험 가능성은 북한에서 공공연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네, 북한은 이제 지난 3월 31일 병진노선 4주년 때 이제 밝힌 것처럼 핵 보유 의지를 이제 더욱더 분명하고 강력하게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 중에 한국과 동북아를 넘어서 미국에 대한 그런 이제 강한 이런 그 위협까지도 이제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술적으로 보거나 여러 가지 이런 전략적인 상황을 볼 때 북한의 이런 그 위협이 마지막 단계에서라도 좀 억지되고 예방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 한국과 미국 그리고 또 유관 우방국들이 또 유엔 안보회까지 포함해서 총력 그런 외교를 지금 펼치고 있는 단계입니다. 또 그런 점에서는 이 압박 코어시브 디플로머시 또 이런 군사적 억지라는 차원에서 이 국방당국도 아주 굉장히 많은 노력을 지금 할애하고 있습니다. 저도 1분만 더 주십시오. 예, 저는 그러한 그 북한의 입장에 대해서 이런 시각으로 우리가 평가해 볼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바로 4차, 5차와 달리 이렇게 6차 실험 또는 ICBM 실험을 공언하고 있는 것은 새로운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함께 북한 나름의 대화의 계기도 찾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제재의 일변도로서는 결코 북한 비핵화 이룰 수 없다고 봅니다. 제재와 더불어서 이제야말로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대화의 가능성이 논의된 것으로 한간에 읽혀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나서서 대화에 물꼬를 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